전쟁은 총으로 시작되지만 평화는 약속으로 완성된다. 알제리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한 사건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나 전략적 계약 이상의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기술을 앞세운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남긴 나라가 결국 무엇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막이 증언하고 침묵이 기록한 그 진심은 총보다 강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묻는다. 당신이라면 어느 나라의 손을 잡겠습니까? 검은 연기가 사막 위로 피어올랐다. 황량한 모래 언덕 뒤편에서 터져나온 굉음은 대지를 찢어내는 듯 했고 뒤이어 들려온 총성과 비명은 한참 동안이나 고막을 잡아당겼다. 새벽의 한기 속에서도 피냄새는 진하게 맴돌았고 무너진 방어 초소 너머로 번쩍이는 화염은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알제리 남부 티말라세트. 리비아와 맞닿은 접경지대에 자리한 전진 기지 하나가 무장 세력의 기습을 받았다. 침묵하던 무선 주파수가 절규로 가득 찼고 응답은 너무 늦게 돌아왔다. 전차 2대는 사막 위에 검은 덩어리로 남았고 장병 1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현장으로 날아든 헬기에서 야전복을 입은 중년 장교가 내렸다. 긴 그림자가 붉은 모래 위로 뻗었고 그의 눈은 방어벽에 남은 탄흔과 피자국 위에 멈췄다. 그는 말없이 철골 구조물 하나를 손끝으로 짚었다. 그곳엔 탄환이 정통으로 박혀 있었다. 눈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전장의 기억이 그 시선을 통해 흘러나왔다. 아미르 나세르, 알제리 육군 전략사령부 소속 장군. 나토에서 훈련을 받고 유럽 각지의 분쟁 지역을 경험한 그는 이번 공격이 단순한 교전이 아님을 직감했다. 적의 정확도, 진입 경로, 그리고 타격 속도는 서방식 전술의 변형에 가까웠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너무 오래 같은 장비에 의존해왔어. 수도 알제의 군사회의실. 회색 슈트와 군복 사이 땀 내음과 구두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장비 현황 보고서. 러시아제 전차는 부품 공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 프랑스산 드론은 사막 온도에서 통신 오류를 일으켰다. 응답 없는 전파, 작동 불능의 센서, 그리고 미처 수리하지 못한 채 사망한 병사들. 아미르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전장의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병사 1명당 21분. 그게 지금 이 나라가 지킬 수 있는 생존의 평균입니다. 주변은 침묵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무기보다 정치에 가깝게 붙어 있었다. 누군가 물었다. 그럼 당신 말대로라면 대안은 어디에 있소? 미국? 프랑스? 중국? 아미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지도 바깥, 아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아부다비 국제방산 전시회. 세계 각국이 거대한 스크린과 초고속 시뮬레이션으로 무기의 위력을 자랑하던 그곳에서 그는 한 구석의 조용한 부스를 발견했다. K-디펜스. 청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디자인, 화려한 외형보다. 실제 부품이 전시되어 있는 그곳은 다른 부스들과 확연히 달랐다. 그곳의 기술자는 유창한 아랍어로 설명하고 있었다.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전장을 함께 설계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지형, 병력, 작전 교리를 분석하여 맞춤형 체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기술 이전이 아니라 방어 철학의 공유입니다. 아미르는 물었다. 실전 배치까지 얼마 걸립니까? 돌아온 답은 120일, 맞춤형도 150일 이내였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공급 일정의 상식을 깨는 수치였다. 한국은 기술을 감췄다기보다 필요한 이에게 열어주는 방식이었다. 며칠 뒤 그는 서울을 방문했다. 한강을 건너 포천에 위치한 훈련장. 연막 속에서 굉음을 내며 돌진하는 전차와 정밀 사격을 수행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본 순간
그는 군인의 본능으로 깨달았다. 지금 이 무기들이 가진 것은 단지 성능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왜 이렇게 빠릅니까? 그가 묻자 통역관은 대답했다. 속도는 신념입니다. 우리는 납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호텔에서 오래된 전쟁 기록을 꺼내보았다. 전장에서 잃어버린 병사들의 얼굴, 무너진 방어선, 그리고 지키지 못한 민간인 마을. 아미르는 손가락으로 문장의 한 구절을 짚었다. 장비는 사서 쓰는 것이 아니다. 함께 지켜내는 것이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꺼내질 때 그는 이미 하나의 결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 결정을 알리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알제리 국방부 고위급 회의실. 검은 양복의 민간 관료들과 군 장성들이 빼곡히 앉아있는 가운데 아미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전장은 변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연장을 살 것이냐, 미래의 틀을 짤 것이냐. 말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컸다. 프랑스 출신 무기 고문 자크 보누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맞섰다. 한국산 무기를 드리겠다고요? 20년 전만 해도 조립만 하던 나라입니다. 기술의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처럼 축적된 전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또 다른 참모가 이어받았다. 그들은 무기를 팔고 나면 돌아갑니다. 우리는 계속 이 땅에 남아 자문해 줄 수 있습니다. 아미르는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그들이 우리 작전 구역 지형을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한 K239 천무 도입 시뮬레이션 보고서입니다. 발사 후 재배치까지 3분 이내 GPS 제밍에도 대응 가능한 위성 독립 사격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중국 장비와 비교한 대응 시간은 42% 빠릅니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였다. 프랑스와 알제리는 과거 식민과 독립을 지나 경제, 방산, 정보 네트워크로 얽혀 있었다. 무기를 바꾼다는 건 단지 장비 교체가 아니라 외교의 방향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며칠 뒤 대통령 비서실로 호출된 아미르는 고요한 응접실에서 대통령 보좌관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신중한 접근을 원하십니다. 특히 프랑스 측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IMF 협력안도 위태롭고요. 아미르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속엔 아직도 지배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무기 한정에도 누가 결정권을 쥐느냐가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께선 그걸 누구에게 맡기고 싶으십니까? 다음 날 알제리 대통령은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의 방산청장과 직접 대화를 요청했다. 장소는 제3국인 카타르의 작은 외교 라운지. 거기서 만난 한국 대표단은 단 2사람뿐이었다. 한 명은 예비역 장성 출신의 방산청장, 다른 한 명은 40대 초반의 기술 전문관이었다. 그들의 태도는 단출했고 자신감은 넘치지 않았으나 단단했다.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국 대표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위엔 조인트 인터그레이터드 시스템 서헤러-V1이라는 프로젝트명이 적혀 있었다. 알제리의 지형, 작전 교리, 병력 배치, 심지어 지역 민심까지 반영한 통합 방어 체계 설계안. 기술은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을 설계해 줄 수 있는 파트너는 흔치 않습니다. 대통령은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 큰 시장이 아닙니다. 방산청장은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다. 기술은 우리 것이지만 시간은 모두의 것입니다. 한국은 누구보다 전쟁을 많이 겪었고 그 누구보다 지연이 무엇을 앗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는 알제리 측에 4단계 무기 도입 제안을 정식으로 전달한다.
1단계 단거리 자주포 및 다연장 시스템 도입. 2단계 무인기 및 감시 정찰 체계 통합. 3단계 국산 위성 통신 체계 부분 이전. 4단계 공동 무기 개발 프로젝트 착수. 그리고 한 문장이 있었다. 기술은 나눌 수 있으나 결단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거셌다. 프랑스 정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냈고 EU 방산 협의체 내에서도 협력 위반 운운하는 소문이 돌았다. 자크 보누아는 방송 인터뷰에서 노골적으로 말했다. 알제리는 프랑스의 문명을 이어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길을 잃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한밤중 군사 채널에서 익명의 정보가 흘러나왔다. 한국 무기 사막 환경 적응 실패. 시험 중 탄착 오류 발생. 부품 수급 불안.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알제리 전략사령부는 침묵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모로코 접경 지역에서 한국형 장비를 투입한 비공식 실전 테스트 작전이 시행되었다. 야간 사막 매복 작전. 4대의 천무 다연장 차량이 사막 남단에서 진입해 스텔스 드론으로 좌표를 정밀 추적. 단 12분 만에 목표 건물을 타격했고 적 사상자 0명, 민간 피해 없음. 작전 종료 후 복귀까지 37분. 미국제 위성에서도 추적 불가. 그날 새벽 아미르는 작전 영상 전체를 대통령에게 올렸다. 보고서를 덮은 대통령은 오랜 침묵 끝에 물었다. 자네 말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겠군. 아미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알제리는 한국과의 비공식 무기 협정을 체결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고 양국은 철저히 침묵을 유지했다. 그러나 작전 구역에 배치된 소수의 사막형 K-방사는 점차 전장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건 더 이상 장비가 아니었다. 기회였고 약속이었고 결단이었다. 그날 이후 알제리의 전선은 서서히 달라졌다. 사막 남단의 무인 정찰 영상은 더 선명해졌고 기존 프랑스제 장비들과 혼합 배치된 한국산 장비는 점점 전장 핵심으로 이동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한국은 모든 계약을 기술 협력의 이름으로 포장했고 알제리 정부 역시 이 모든 과정을 운영 실험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내부에선 누구나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 천무-K 시스템은 기존 프랑스제 화력과 비교해 확실히 빨랐다. 기동은 민첩했고 지휘 체계와의 연동도 자연스러웠다. 무인 감시 드론과의 실시간 연계는 전장 전체를 네트워크화했고 명령 체계의 흐름마저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변화는 불편을 수반했다. 국방부 내부에서 익명의 고위 장교가 외교부에 보고서를 보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은 외부 침투보다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 위기는 내부에서 먼저 찾아왔다. 정보국 내에서 한국과 협력했던 일부 기술 참모들이 프랑스계 고위직의 압박을 받고 퇴출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외세와의 밀월이라는 이유로 불문율처럼 유지되던 프랑스 방산 네트워크를 흔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며칠 뒤 그중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현장엔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다. 공식 보도는 운전 중 졸음으로 결론났다. 아미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두었던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한국과 함께 개발한 통합 전장 지휘 알고리즘의 초기 코드가 들어 있었다. 그건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다. 알제리 전역의 방어 체계를 완전히 재편하는 핵심이었다. 이 기술이 노출된다면 알제리는 내부에서부터 붕괴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프랑스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EU 방산연합은 비회원국에 대한 군사기술 유출 혐의로 알제리를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 경로로는 한국의 기술은 불안정하다는 수십 건의 보고서가 알제리로 흘러들었다. 일부 유럽 언론은 한국의 무기가 북한 기술의 연장선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심지어 아프리카 주변국을 통해 유출된 한국형 장비의 허위 실전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 조작된 영상 속에서 천무 차량은 오작동을 일으키며 자폭했고 연막탄 아래로 드러난 차체에는 조악한 용접 자국이 강조되었다. 한국은 공식 부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 한마디만 언론에 남겼다. 우리는 실전에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연극 무대가 아닌 생존의 현장에서. 그 말이 오히려 여론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알제리 내부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 회색 양복을 입은 비서실장이 말했다. 한국과의 협력은 중단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지금 외교 협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IMF 차관, 무역 할당, 항공권 제한까지 언급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문제가 아닙니다. 아미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각하, 이건 싸움입니다. 총이 아니라 주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대통령은 묻지 않았다. 대신 서류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그 안에는 프랑스에서 제안한 전면 군사기술 패키지가 들어있었다. 한국의 기술보다 구식이었지만 경제적 지원과 국제 정치적 보호망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선택은 명료했다. 한국과 손을 잡으면 고립이고 프랑스를 받아들이면 안정을 살 수 있었다. 며칠 후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카타르에 도착했다. 아미르는 그들을 찾았다. 방산청장은 말없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만약 우리가 떠나야 한다면 기술이 아닌 신뢰만 남기고 가겠습니다. 그날 밤 한국 대표단은 아무 말 없이 귀국했다. 아미르는 혼자 작전 통제실에 남았다. USB를 꺼내 천천히 시스템에 연결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입력한 문장은 단순했다. 사막은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만이 그럴 뿐이다. 그리고 조용히 시스템을 닫았다. 며칠 후 국경 인근에서 예기치 못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모로코의 무장 민병대가 국경을 넘어 알제리 전초기지를 급습한 것이다. 예상보다 빠른 침투와 명중률 높은 포격은 기존 방산 시스템의 대응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그 순간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했다. 그는 전용선으로 아미르를 불렀다. 당신이 말한 그 기술 아직 작동합니까? 아미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시스템의 코드를 다시 불러와 서헤러-VE를 활성화했다. 한국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약속은 살아있었다. 폭발음은 지평선 너머에서 연달아 터졌다. 서쪽 국경 타말라세트 인근 전초기지가 공격당한 것이다. 예상보다 빠르고 치밀한 침입이었다. 수십 대의 차량, 정밀 좌표를 기반으로 한 포격, 그리고 드론까지 동원된 기습. 현지 지휘관은 통제력을 잃었고 기존 프랑스제 무기들은 대응 시간을 따라가지 못했다. 알제리군의 내부 네트워크가 무너졌다. 전선이 단절되었고 후방 기지에선 실시간 교신이 불가능했다. 상황은 전면전으로 번지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사막의 통제실 한복판에 희미한 초록 불빛 하나가 켜졌다. 사하라 전술 시스템의 내부 모듈. 한국과 공동 개발한 비공식 지휘체계 서헤러-VE. 아미르는 그 안에 저장된 마지막 지침을 불러왔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진이 철수하기 직전 조용히 남기고 간 명령 세트였다. 긴급 비선제 개입 프로토콜 불가역 임계점에서만 활성화할 것.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가 그 시점이다. 시스템이 활성화되자마자 통제실 내부의 고요한 데이터 흐름이 되살아났다. 전방에 남겨졌던 한국산 드론들이 자동으로 궤도를 전환했고
교란 모드로 침입 경로를 분석해냈다. 포탄 궤적을 추적한 알고리즘이 적의 포 진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아미르는 마이크를 들었다. 비중대 좌표 21.03, 8.11. 레벨이 대응. 지금 즉시. 한 번의 명령으로 천무-K 시스템이 다시 기동했다. 초정밀 유도로 무장된 로켓은 마치 사막의 호흡처럼 고요히 떠올랐다. 그리고 몇 초 후 적의 통제 차량 3대를 꿰뚫고 폭발했다. 함께 연결된 대공 드론이 하늘 위의 감시기를 격추시키자 모로코 민병대는 당황하며 퇴각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지휘관이 말했다. 사령관님, 지휘권을 넘기시죠. 이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입니다. 아미르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시스템이 아니야. 그들은 떠났지만 이건 한국의 약속이다. 총이 아니라 신뢰를 쏘는 무기다. 그렇게 전투는 종결되었다. 단 11분 만이었다. 부상자는 없었고 민간 피해도 없었다. 정확한 위치, 절제된 타격,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아군과 적군 사이 존엄의 선을 넘지 않는 무기였다. 며칠 후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회의를 소집했다. 그 회의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은 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주권국가다. 무기를 고르는 데에도 파트너를 정하는 데에도 외압에 굴복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방식대로 싸울 것이다. 이 발표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프랑스 외무부는 격분했다. NATO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그 발표 다음 날 카타르에서 한 줄짜리 기사가 떴다. 한국, 알제리와의 전략 협력 재개 방산 아닌 기술 공유로. 아미르는 조용히 웃었다. 그가 믿은 건 총이 아니었다. 그가 지킨 건 지도도 아니었다. 단 하나 신뢰였다. 몇 주 후 한국 방산 기술진이 다시 알제리에 도착했다. 이번엔 더 넓은 분야로 확장된 계약이었다. 방산뿐 아니라 통신, 위성, AI 기반 전략 분석 등으로 연결된 전면 협력 패키지. 한국 대표단은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았다. 단 하나 지난날 그들이 떠나기 전 남긴 말을 되풀이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났을지 몰라도 이 사막의 한 가지 원칙만은 남기고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입니다. 알제리 장병들이 훈련장에서 한국 기술진과 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그 누구도 수출이란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다. 이것은 함께 싸우기 위한 준비였다. 한국이 원했던 것도 알제리가 선택한 것도 결국 함께 살아남는 기술이었다. 1년 후 UN 평화유지기구는 사하라 접경 지역의 안정도를 중간 위험에서 평시 수준으로 낮췄다. 알제리는 최초로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방산 컨소시엄을 이끌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한국은 조용히 서 있었다. 깃발을 들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옆에서 함께 움직였다. 어느 늦은 오후 아미르는 혼자 천무-K 차량 옆에 앉아 사막 노을을 바라보았다. 한국 기술자가 다가와 말없이 작은 기계를 건넸다. 개량형 통신 모듈이었다. 그 안에는 작은 글귀가 붙어 있었다. 총은 사라지지만 약속은 남는다. 아미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기지 쪽으로 걸어가며 속삭였다. 그래, 우리는 총을 빌린 게 아니라 미래를 빌린 거였다. 사막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위를 걷는 발걸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건 누군가의 신념이 남긴 기억의 소리였다. 여러분, 이처럼 기술과 이익이 아닌 신뢰로 맺어진 동맹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방산 외교가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